우리가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해도 안 되고 또 포기하고 그랬던 이유입니다. 제가 이 미국 13년을 살고 알았던 그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액센트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우리는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 스펠링부터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액센트를 그렇게 강조하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를 보죠. never, never.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never 하고 그러면 절대로 뭐뭐 않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죠. 액센트가 있어요. 액센트라는 말은 어디에 하나의 힘을 주는 게 액센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많이 액센트가 발달하지 않았죠. 근데 영어는 액센트가 발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액센트를 달리 말하면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꼭 그 액센트를 줘야만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액센트는 바로 앞에 있어요. 대부분 앞에 있습니다. 액센트가 없으면요. 대부분 앞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죠? never이 아니라 힘을 주세요. 힘을 주더라도 그렇게 표시는 안 날 거예요. never. 네,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권투를 할 때 잽을 날리는 것처럼 한번 콱 쳐야 돼요. 그래서 never. 자, 사과죠. 액센트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애플이 아니죠. 애플이 아니라 힘을 줘야 돼요. apple. apple. 여기서 뭐 P 발음인지 F 발음인지는 두 번째로 치고요. 역시 처음에는 액센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잽을 한번 날리는 거예요. apple. 자, 여기서 원래가 발음이 호텔이 아니라 발음은 오우 발음이 들어가거든요. 오우 발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호텔. 호텔도 여기서 액센트는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호텔. 물론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D를 액센트를 주는 게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지고 여러분이 이거 액센트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몇 마디 안 하고도 여러분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텔 여기서 잽을 날리시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never, apple, hotel 항상 잽을 날린다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할까요? 앞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comfortable. 조금 더 세게 해볼까요? comfortable. 거의 여기만 발음이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액센트가 있는 동네잖아요. 여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comfortable은 아니겠죠? 편안한? 액센트를 앞에 주세요. comfortable.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액센트가 있으면 액센트를 여기다 주고 다른 부분은 뭉개도 상관없습니다. 발음을 뭉개버리세요. 그게 오히려 편하고 더 잘 알아들어요. comfortable. 그 다음 저기서 우리가 안다 그럴 때 no가 아니고요. 오우 발음이 들어가죠. 그리고 액센트가 없더라도 앞에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no. 이걸 우리가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본을 무시한 채 다른 걸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꾸 부족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중요하고요. 기본이 99% 중요하고요. 나머지 1%는 기교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도 기본 체력이 99%입니다. 자, 그래서 배워볼까요? No. 이렇게 액센트를 앞에 주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 액센트가 이제 마음에 걸리시죠? 앞에 있습니다. happiness. 물론 상대방이 들을 때는요.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본인은 분명히 의식하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happiness. 그러면 이 앞을 세게 하고요. 뒤는 발음이 뭉개집니다. 바로 행복. 발음 쉬워 보이죠? 가지고 있다 할 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니겠죠? 항상 잽을 날리겠죠? have. 네, 가지고 있었다? had가 아니겠죠? 그렇죠. had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뭔가 액센트가 없잖아요. 앞에 있습니다. 펀치를 날려볼까요? 펀치를 had.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스펠링보다는 여러분들은 발음보다는 더 액센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단어는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익혀야 돼요. 스펠링 익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앞이랑 좀 연관이 되죠. 과장을 하시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잘 보시면요. 그게 입이 이렇게 작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입을 많이 벌리지 않아요. 근데 영어를 보시면 입을 좀 많이 벌려야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네, 영어를 하네, 뭐 손발이 뭐 오그라들여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아무리 과장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크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과장을 해야만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 거리시지 말고 입을 쫙쫙 늘리세요. 쫙쫙 스트레칭 하시고 늘리세요. 그래서 과장을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소리를 익히세요. 그냥 심플은 간단한이라는 단어구나. 이게 아니라 소리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요. 발음을 하세요. 10번, 20번 발음하세요. 그리고 액센트를 주세요. simple. 그리고 또요. 과장하세요. think. 힘이 들어가죠. smooth. 네. 그 다음에 hope. 이렇게처럼 액센트를 주시는 거죠. 발음 자꾸 네. 이건 내가 아는 단어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wish. if가 아니겠죠. 이제 그렇죠? if가 아니겠죠? 액센트를 주겠죠? 하나는 발음을 뭉개버립니다. if. 그래서 이밖에 발음이 안 들려요. if. when도 아니겠죠? 그러면 액센트 앞에 주면요. when. 자, 이렇게 발음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 when을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발음은 완전히 틀리게 된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액센트가 있고 뭉개버리기 때문에. when. 그럼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쓸까요? 못 쓰죠? when. 마찬가지입니다. 네, P 발음, F 발음 일단은 잘 안 되시면 넘어가더라도요. 액센트를 앞에다 주시는 거죠. 5. 역시 이것도 단어를 이 한글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5 전혀 다른 단어겠죠. 액센트 주고 뭉개입니다. 5. 6은요. 6. 항상 네, 잽을 날립니다. 7. 영어는 이렇게 쌍자음 이런 발음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쌍시옷이 들어가죠. 7. 교환하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아는 단어겠죠. 여러분 아는 단어겠지만 소리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연습을 안 했잖아요. 10번, 20번, 100번을 안 하셨잖아요. exchange. 하나만 세잖아요. 그렇죠? 다른 발음 거의 발음이 잘 안 들릴걸요? exchange.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만 더 잘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발음은요. 조사하다 알죠? 모두 다 알죠? 그렇죠? exam 모두 다 알죠? 하지만 발음은 examine. 제만 들립니다. 큰 소리로 제만 들리고 다른 거는 다 조연이에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examine. 과학적인은요. 액센트가 이제 기본 신경이 쓰이시죠? 여기도 있어요. scientific. 과학적인. 자, 누가 우리 학생 중에 이런 말을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액센트가 어딨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요? 저도 외우지 않았어요. 외우지 않고 소리로 익혔어요. 소리로 10번, 20번, 100번을 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여기다 액센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는 액센트가 어디 있나 하고 소리를 익히세요. 소리로 익히셔야 됩니다. scientific. T 발음만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조연급이다 보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단어는 덩어리로 익히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거리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덩어리로, 이 전치사구인데요. 덩어리로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왔던 방법,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저도 street, 거리, 또 발음 쓰고, 네, 스펠링 쓰고, street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외우게 되면, 연습을 하게 되면, 말을 할 때 상당히 편해지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거리에서 한꺼번에 하세요. on the street. 똑같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I think that 뭐 이렇게 뭐 이게 접속사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I think that. I think that.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라는 말은 네, on a comfortable chair.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나를 쓸 수 있으니까 말을 할 때 그냥 꺼내 쓰기만 하는 거예요. On a comfortable chair. On a comfortable chair.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또 하나 여기 네, 말을 안 했지만 여기 전치사의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접촉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그냥 우리말로 앉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examine이 나왔네요. examine.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examine the crime scene. 범죄 현장을 조사한다라고 한꺼번에 하세요. 자, crime scene이 범죄 현장이 어려운 단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럼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입으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면 됩니다. examine the crime scene. 여기서 scientific만 나왔는데요. 이렇게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말을 하기가 편합니다. scientific data, scientific data라는 말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이런 단어를 자꾸 머릿속에 내 입술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요. 그냥 말을 할 때마다 그냥 꺼내 쓰는 거예요. 재료를 꺼내 쓰는 거예요. I'm allowed to. 나는 뭐 해도 된다? 난 뭐 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할 때 자꾸 입술에서 자꾸 얘가 놀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씩 쏙쏙쏙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speaking입니다. 그래서 I'm allowed to. I'm allowed to. 자, 이렇게 하시고요. 네 번째 뭐죠? 자, 연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읽어도 선생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죠? What was she doing? 그리고 해석을 그녀는 뭐 하고 있었니? 라고 하게 되면 아주 잘했어 라고 그랬던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발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을 시켜셔야 돼요. 그래서 what was she? 자, was she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was she가 돼요. was she? What was she doing이 돼요. 그래서 이 연음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고 그런데 실제로 들으면 발음이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연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고 하는 거랑 모르는 거랑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해보세요. 일단 was she를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was she? was she? was she니까 s가 두 개 들어가서 하나가 발음이 뭉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was she doing? was she doing? he를 넣어서 또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상당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피킹을 입으로 완성을 시켜야 돼요. 또 연음을 해볼까요? was he? was he? was he가 아니라 발음이 뭉개지죠? was he? 그래서 what was he doing? what was he doing? 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이 전치사, 이 관사, 부정관사 어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또박또박 하게 되면요. I need a chair to sit on.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죠. 연음을 붙입니다. need하고 어를 연음을 해볼까요? needer가 돼요. needer. 그럼 여기까지는요. I need a. I need a. 이렇게 되고요. chair까지 붙여볼까요? 연음시켜볼까요? I need a chair. I need a chair. 자, to sit on을 요걸 하나처럼 묶어버리세요. to sit on. to sit on. 그럼 이걸 연습해서 이걸 하나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I need a chair to sit on. 이게 돼야 돼요. 이 연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시다 보면 힘이 빠질 거예요. 힘이 빠지면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골프를 치시더라도 뭔가 운동을 하시더라도 힘이 빠지면 그게 바로 뭔가 되는 거예요. 힘 빼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힘을 빼세요. I need a chair to sit on. 자, 이제 보이시나요? 자, have a랑 같이 붙여버리면 have가 되죠. have a. 그럼 do you가 합쳐지죠. do you. 우유가 아니에요. do you. 합쳐버리면요. do you have a? Do you have a? 펜까지 합치세요. Do you have a pen? Do you have a pen? 이렇게 제가 피라미드에서 하듯이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로 해보세요. To write with를 하나로
to write with. 그냥 힘을 빼시고 하시면 돼요. to write with. 그럼 합치면 되겠죠?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너는 쓸 펜을 가지고 있니?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자꾸 붙여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면요. 억양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자, 억양이라는 말을 하면요. 약간 인토네이션이라 그러고 노래라 보시면 돼요. 아, 영어는 노래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오선지인가요? 네. 맞죠? 이래서 이렇게 잠 높은 음자를 표하고요. 야, 영어는 언어야, 영어는 노래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애들 잘 따라합니다. 애들은요. 자,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되게 간단해 보이죠? What was she doing? 자, 연음을 했습니다. What was she? 그래서 What was she doing? What was she doing? 어떻게 되죠? 노래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음치예요. 이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 올라갑니다. What was she doing? 이게 돼야 돼요. 이 억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노래를 외우시는 거예요. 익히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셔가지고 What was she doing? What was she doing? 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에 액센트가 있듯이 이 문장에서 액센트는 바로 이 인토네이션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What was she doing? 이거 한번 해볼까요? I need a chair to sit on. I need a chair to sit on. 의자가 필요해 라고 그랬죠? I가 있죠? 여기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게 되면 I love you. I love you. 같은 I지만 조금 달리 들립니다. 자, 사랑해 그러면요. I love you. 여기서는요. I need a chair. 조금 눈치채셨나요? I라고 발음을 하고 여기는 그냥 I라고 발음해요. I love you. 다시요. I need a chair. 조금 다르죠? 이러한 감을 익히시는 거예요. 감은 머리가 아니라 입으로 익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항상 노래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한테 영어를 가르치면 엄청나게 영어가 빨리 늡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이렇게 음이 돼요.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그냥 하나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도움이 되는 문법은 필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가 얼마나 힘이 들었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법부터 파고 들었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슨 그럼에 용법이 그렇게 많았나요? 투부정사에서 용법도 있었고 현재 완료의 용법도 있었고 예외도 있었고 규칙도 있었고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환경에서 기본적인 도움이 되는 문법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해집니다. 물론 영어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필요 없죠.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요. 자, 어떻게 되죠? I was told to follow the map to get to the destination. 난 들었어요. 지도를 따라가라고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요. 네, 내비게이션을 틀었나 보죠? 자, 뭐가 보이죠? 시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죠. 바로 to 부정사의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는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뭔가 들어야 돼요. 듣고 난 다음에 to 부정사는 항상 다음이거든요. 내가 들은 다음에 follow 합니다. 지도를 follow 하죠. 따라가죠. 그런 다음에 갑니다. 네, destination으로요. 바로 동작을 3개를 해요. 이 주인공 I가 동작을 3개를 하는데 바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to 부정사를 썼을 뿐이에요. 이게 to 부정사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도움이 돼야 돼요. 문법이 실제로 도움이 돼야 뭔가 영어가 된다는 건데 용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무슨 이걸 연구하는 연구자도 아니고요.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Can you come to see me? 너 나 보러 올 수 있니? 무조건 한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to가 왜 들어가는지 이해는 그냥 1초면 돼요. 그래서 네가 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를 보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쓴 거죠. 바로 이거 하나만 알아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다음 볼까요? 자, 슈퍼마켓에서 쇼핑 카트를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가족이 보이네요. 자, 근데 보시면요.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어순이. 근데 이 원래 어순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거에서부터 점점 넓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를 이해하는데 금방이 되죠. 그래서 family 여기 family 여기 이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family라고 칩시다. family고 여기에 family가 있고 family가 있다고 치고요. 좀 더 넓히면 마스크가 보이죠? 마스크가 보이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요. 네, 쇼핑 카트가 보이네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슈퍼마켓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는 그냥 1초면 끝나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family with masks with the shopping cart at the supermarket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영상 중간중간에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합니다. 현재 분사가 뭔지, 과거 분사가 뭔지, 현재 완료, 조동사, 수동태, 투부정사, 기타 등등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바로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알면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를 알면 써먹을 수 있다는 거고 조동사를 알면 써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좀 지름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자, 머리로 우리는 스피킹을 해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머리로 스피킹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요. 태권도를 배우러 가는데요. 항상 태권도 도장에 가서 그냥 영상으로만 시청을 해요. 아, 발차기는 이렇게 하고 돌려차기는 이렇게 하구나. 맨날 그것만 보고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해요. 서로 토론하고 야 어떻게 하면 발차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하고 집에 와요. 이걸 5년, 10년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도자도 아닌데 바로 우리 가서 태권도 도장에 가게 되면 일단 안 되더라도 돌려차기 해야 되죠. 앞차기 해야 되고요. 3단 돌려차기 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입술 근육이 기억을 해야 돼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눈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입술의 근육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중얼중얼 10번, 100번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적은 꼭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고요. 상식이에요. 그냥 당연한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요. Why do I do that? 내가 왜 일부러 그렇게 하겠니? 난 너의 편이야. 여기서 제가 word라는 조동사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걸 이제 10번을 하시는 거예요. 10번은 되게 상징적인 숫자고요. 10번, 20번, 안 되면 30번 하시고 또 다음날 또 하세요. 그러면 입에 붙어 있어요. 입술 근육에 잔잔히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나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피자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다 해석이 되고요. 다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입술의 근육이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10번을 중얼중얼 거린다. 앞에 했던 말씀대로 액센트를 주고 연음을 주고 인토네이션 따라서 좀 더 과장해서 우리는 10번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I wanted to eat healthy food, but I couldn't resist the temptation of pizza. 제가 드리는 모든 질문은요, 되게 좀 단순화시킨 거고 복잡한 게 없습니다. 간단한 걸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걸 위주로 하셔야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99%고요. 나머지 1%는 약간 여러분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쓰는 전문 어떤 단어들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나는 차 한 대 사고 싶었다. I wanted to buy a new car. 네, 앞에 거 생각하시면서 이걸 이제 종합적이 되는 거죠. 10번, 20번 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이 기억할 수 있게끔. I was told to keep it a secret. 난 들었어요.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라고요.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걸 이제 지금 7번째인데요. 6번째까지 기억을 잘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요. 가장 중요한 7번째. 바로 중얼중얼 거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면 어떤 시스템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기본 원리잖아요. 목마시면 물을 마시듯이 똑같은 그냥 단순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가만히 보니 내가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은 이걸 알고 가면 지름길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시고요.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결과를 꼭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